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피의자분이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다루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소송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보니까 69세의 여자분이신데 가정주부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지금 사고를 입으셨는데, 직선도로의 보행자 보호도로에 30km 제한구역에 가해 차량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53km 속도 위반이죠. 과속을 해서 사고를 야기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뇌출혈과 심한 골절로 심한 부상을 입어서 의식 없는 상태 종안제실에 입원해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기고 나서 뇌압이 상승돼서 뇌수술이 필요해서 지방에서 지금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뇌압 상승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소재인 큰 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내실 복강 단락술이란 수술을 시행을 하고 현재 요양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인지가 많이 좀 아직까지 덜 된 상태고 혼자서 지금 설명이 불가능해서 보조기구를 통해서 아주 몇 발짝 정도 걷는 연습 정도 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24시간 지금 계속 간병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십니다. 오른손도 거의 지금 펴지지 않는 굳어있는 상태, 이 강진된 상태로 있다고 하시네요. 질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피해자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까지 발생한 간병비뿐만 아니라 향후 간병비라든지 위자료, 타 치료비 등 보상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문하셨는데, 여기다 간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실복강 단락술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내실복강 단락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내실이라든지 지주막하 쪽에 이제 출혈이 생기면은 이 출혈량이 그대로 흡수된 모르지만 출혈량이 점점 축적이 되고 모아지게 되면은 내실 크기가 커지겠죠. 커지다 보면은 뇌압이 상승이 됩니다. 이 뇌압이 상승되게 되면은 생명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이제 물을 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수두증이라고 해서 하이드로세파로스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뇌수두증. 뇌 쪽에 있는 수두, 물이 그쪽에 안쪽에 모여 있다는 얘기죠. 뇌수두증이랍니다. 빨리 물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뚫은 것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다시 복부 쪽에 있는 여기에다 다시 구멍을 뚫어서 관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시킵니다. 밖으로 피하 쪽으로 연결시켜서 내실에 있는 뇌압이 지금 심하게 이제 부풀어 해서 뇌압이 상승된 부분을 안에 피를 이쪽으로 복강 쪽으로 해서 피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피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복강 쪽으로 혈관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흡수하게 만들면은 내실에 있는 뇌척수액이 복강 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해가지고 뇌압 상승된 부분을 낮춰주는 거. 이것이 션트 수술입니다. 션트 수술. 그래서 보통 뇌수두증에 이제 물이 많이 차는 경우에는 관을 통해서 복강 쪽으로 물을 뽑아주는 수술하는데, 이렇게 해서 관을 통해서 뽑아준 경우에 있어서 한참 지나면 다시 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뽑아줘야 되는데,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한두 차례 모르지만 여러 차례 하게 되면은 상당히 뇌에 엄청난 충격이 오기 때문에 뇌 수술을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뇌 쪽에 물이 차서 이게 뇌의 무게가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세포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뇌세포가 죽고 해가지고 뇌 손상이 심해가지고 결국 치매로 진정이 되고 상당히 심한 상태로 후유증이 진행되는 상태. 이런 것이 션트수술한 경우에 있어서 향후의 진행상입니다. 자, 이런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자력으로 보행도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누군가 24시간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간병을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족이 하든 또는 간병인이 하든 그 사람이 쓴 노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업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이제 법원에 지급하는 간병비가 약 500만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금액이 높죠. 이 금액을 피해자분이 앞으로 향후 살아있을 동안 여명계에 대한 판단 누가 하겠습니까? 감정의사가 있죠.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매달 개업비를 여명기간 동안에 해서 지급한다. 그래서 개업비가 피해보상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에 대한 위자료를 주게 되고, 살아있을 동안 계속 치료를 계속 해야 되겠죠. 입원을 하게 되고 또 물리치료라든지 뇌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검사도 해야 되고 약물도 치료해야 되고, 이런 모든 치료에 대한 비용 자체, 또는 예를 들어 휠체어도 사용되면 휠체어 비용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겠죠. 살아있을 동안에 치료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는 위자료, 그다음 간병비, 그다음에 향후 치료비, 이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쯤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네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다시피 이분은 지금 뇌 쪽에 지금 물이 차서 뇌수증을 해가지고 션트 수술을 해가지고 물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정신 혼미한 상태가 조금은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뇌를 압박해서
있다가 물을 뽑아내면은 정신이 조금 맑아진 듯 보여서 일반 보호자들 봤을 때는 진짜 좋아졌네, 점점 더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물이 또 차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뇌에 물이 차분해가지고 뇌를 계속해서 압박하다 보니까 다시 혼미한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번 계속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수술이 위험해, 생명 위험되기 때문에 수술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평생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면은 누군가 계속 간병인이 써야 되고 이 간병인이 살아있어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여민계통의 치료비, 간병비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간병비를 청구를 하기 위해서 보험사 단순한 합의보다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문제입니다. 소송을 한 데 있어서는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신체 감정은 감정 감옥을 선정해야 됩니다. 통상 이런 유형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는 처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신경외과에 수술합니다. 신경외과에 수술한 뒤에 그 다음 절차가 일반적인 재활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신경외과에 치료하고 재활병원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은 신체 감정을 하는 과목 자체가 신경외과에서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학과는 신체 감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법원에서 채택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처럼 보행도 불편인데 인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치매를 해가지고 인지가 아예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치매가 발생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외과의 치료도 가능하지만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가 안 되니까 인지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할 수 있겠죠. 신체 감정을 하려면은 치료받은 병원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감정 신청해야 되는데 정신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체 감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지장애 환자들은 신경외과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감정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개월 인지가 조금 유리합니다. 인지장애의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료도 해야지만 이렇게 감정이 가능한데 치료는 사실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을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라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진료라는 사실이 있어야지만이 감정이 가능하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사후일보다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감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의 한 가지 문제는 일반 신경외과는 외래를 해서 감정이 가능하지만 정신과는 반드시 입원 감정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 열흘, 심지어 2주 동안 관찰하면서 인지정계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 감정을 하는데 정신과의 감정이 유리하지만 치료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사고일로부터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근데 입원 감정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지만이 정신 감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 쪽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신경외과 아닌 정신과의 감정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